안녕하세요.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해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지문 유형별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트 7에서는요. 이렇게 또 6가지 지문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다 외국계 회사를 다니게 되면 마주하게 될 그런 지문들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이메일 편지,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광고, 공지, 기사, 웹페이지,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까지 이 6가지 종류별로 기출 공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메일과 편지입니다. 이메일과 편지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써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ETS 예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메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문을 먼저 읽진 않기로 했었죠. 하지만 지문을 살짝 정도 보는 건 괜찮습니다. 자, 받는 사람, 보낸 사람 요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나오면 보시면 좋아요. 이메일 주소 뒤에가 같은 계정을 쓴다면 같은 회사 사람들일 거고 지금처럼 다른 계정을 쓴다면 같은 회사 동료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마리오 곤잘레스, 보낸 사람이 에스테라 모렐스 한번 보시고 제목은 애플리케이션, 날짜는 7월 20일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곤잘레스 씨에게 인사말 나오고 세부사항 나오고 요청사항 첨부파일까지 쭉 나오고 다시 한번 맨 밑에서 글 쓴 사람 봤는데 글 쓴 사람의 여기 소속, 직책, 회사 이런 거 너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이런 이름을 가진 칵시아 다이렉트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의 오피스 매니저 직책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쓴 거였군요. 그럼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질문은 먼저 볼 필요는 없이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 하나씩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purpose 나와서 보셨겠죠? 그럼 이 이메일을 보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주로 초반부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목하고 첫 번째 단락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제목이 아까 application, 지원서였고 자, 곤잘레스 씨에게 thank you, 감사합니다. 너의 application. 그럼 곤잘레스 씨가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너의 지원서에 감사합니다까지 나왔고 junior accounting position. 아, 이 accounting 나오면 회계였잖아요. 그럼 회계 직책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저희 이 회사에. 그럼 오늘 이 글은 왜 쓴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준 곤잘레스 씨한테 아, 저희 신청서 잘 받았습니다. 지원서 잘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알려주려고 쓴 글이었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어떻게 빠지냐면요.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receipt. 근데 오늘은 receipt이란 단어 외울게요. receipt이 물론 영수증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영수증은 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나 s가 붙습니다. 가산명사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receipt 근처에 어나 s 안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땐 영수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receive의 추상명사, 수령, 수신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서였으니까 수신이 더 맞겠죠. 그래서 너가 쓴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를 우리가 잘 수령했어, 수신했어, 그거 확인하려고 편지 쓴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수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빈출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세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사항을 물어본 문제였는데요. 그럼 질문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 찾아야 돼요. 누가? 아까 곤잘레스 씨가 저 편지 받는 너란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너한테 연락을 하게 될까요? 그다음에 투부정사까지 나와서 미팅을 잡기 위해서. 아, 그럼 누가 너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너는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가서 봤더니 유가 곤잘레스 씨였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본문의 중간쯤이죠. 만약에 당신이 선택이 된다면 그다음에 인터뷰, 면접 대상자로 우리가 다 리뷰를 끝낸 후에 면접 대상자로 선택이 된다면 너는 연락이 될 거예요.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personnel officer 이 단어 외울게요. personnel, 그 personal, 개인적인 말고요. personnel이라고 읽으면 직원들이란 뜻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직책 앞에 쓰이면 직원들을 챙겨주는 인사과란 뜻이에요. 그럼 인사과 지금 부서장인 인사과 사무관인 리카르도 마르티네즈라는 사람, 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쓰면 되겠고요. 직책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와서 personnel officer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세 번째도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건데 첨부된 걸 찾았어야 돼요. 왜냐? 맨 끝에 보시면 what
being sent with까지 나오면 그 첨부된 거 찾는 거였습니다. 그럼 첨부됐다라는 단어를 이제는 본문 가서 찾아보니까 attached, 이거 첨부됐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보어 노치였죠. 첨부된 거 강조하려고 앞으로 튀어나왔네요. 그럼 뭐가 이제 첨부됐나 봤더니 copy, 복사본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최근 우리 회사 연례 보고서를 요청을 했었네. 그래서 그걸 첨부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company report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많죠. 근데 광고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업체 광고, 구인 광고, 행사 광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구인 광고는 단어를 좀 따로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준비된 거는요. 일단 그랜드 오프닝 한다. 뭐 오프닝 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요 회사 이름은 중간에 줄임말 쓰느라 이렇게 막 incorporate 주식 회사도 있고 지금 artistics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회사가 이제 보시면 다시 오픈을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내용과 뭐 서비스, 장점, 취급, 상품, 구매택까지 쭉 나온 광고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What type of business냐? 업체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회사는 과연 무슨 업체일까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은근슬쩍 얘네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무슨 업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specialize in 요게 일형식 자동사로 뭐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뜻이었잖아요. business card 외울게요. 요게 명함이에요. 명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네임 카드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걸 써도 되지만 이제는 업계에서는 그냥 비즈니스 카드라고 해요, 명함을. 그래서 명함 같은 거 만들어주는 애고 flyer, 이거는 되게 얇아가지고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전단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단지, 그다음에 포스터, 메뉴판, 캐탈로그, 그다음에 다른 홍보용 material, 자료들을 만드는 데니까 어떤 업체 같아요? 인쇄업체 같네요. 그래서 인쇄업체구나. 그래서 정답은 printing company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업체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다음 중 세부적인 indicated, 언급된 거는 그 다음에 요 회사에 대해서 언급된 바 찾으면 돼요. 그럼 업체 특성을 찾으면 되는데 이 중반쯤에 나옵니다. 자, 게다가 우리 회사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우리의 비교급 나왔습니다. 더 커진 공간은요. now는 좀 알아놓으세요. now는 약간 전환의 느낌이 있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를까지 나왔는데 여기 expanded team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인쇄업체였으니까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의 팀이 확장이 됐대요. 그럼 다시 여기가 공간을 더 넓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직원들도 뽑았던 거예요. 팀이 더 확장을 했어. 그럼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을 쓴 거라 이미 확장된 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직원들 더 뽑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직원들을 이미 고용을 완료했다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암시를 해놨던 거죠. expanded team, additional staff 이렇게 이제는 paraphrasing이 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혜택도 볼게요. 다음 중 제공되는 것은 purchase of 이게 키워드네요. 맨 끝에 세부적이고 물어봤는데요. $200나 그거보다 이상을 이 업체에서 purchase 구매를 하게 되면 뭐가 제공이 될까요? 뭐 선물 같은 거 줄 것 같은데 그래서 구매 혜택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요. 만약에 당신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요. $200나 그 이상 여기 키워드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뭘 해주나 봤더니 여기요. complimentary 엄청 중요합니다. 토익의 complimentary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무료이란 뜻이에요. 무료의. 그래서 무료로 100개가 들어있는 비즈니스 카드, 아까 명함이었죠. 명함 25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걸 무료로 주겠대요. 그래서 정답은 a set of business card를 무료로 줍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지회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랑 회람. 회람은 저번 강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메모라고 해서 전 직원들 또는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뭔가 알리는 내용일 때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ETS 예제 공지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보니까 이 회사에서 award dinner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있고 쭉 자세한 내용까지 쓴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 일정 나와 있고요. directions라고 하면 길 안내 약도예요. 그 다음에 parking, 뭐 주차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나오고 권장 사항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문 근데 세세하게 읽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질문으로 가니까 변동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 event, 그
시상식에서 무엇이 변경됐을까요? 그럼 변경된 내용이 아마 분명 초반에 나올 겁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 초반에 나올 텐데 보니까 행사가 개최될 겁니다까지는 썼고 그 다음 이 표현을 외우세요. 행사가 개최될 때 양대 산맥이요. will be held. 개최될 거다랑 will take place 일어날 거다 이 두 마리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사 will be held, 행사 will take place 외워주시고 근데 여기서 however 접속부사 써서 그러나 그 이벤트의 location 장소가 change 됐다고 나왔네요. due to construction 공사 때문에 변경이 됐대요. 그럼 장소가 변경된 거네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답은 the place location만 또 place로 바꿔 썼네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이번엔 세부 정보를 물어볼 건데요. 의문사에 나와서 where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headquarters,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를 봤더니 아까 directions, 여기 보면 세부 정보 길 안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헤드쿼터스가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본사로부터 여기 행사장까지 가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사에서부터 그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본사에서 그 장소로 가는 거니까 맨 처음에 본사 위치가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 그래서 Marlin Street에서 그다음에 Head South 남쪽으로 향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남쪽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Crescent Drive로 가세요라는 거니까 행사장 장소를 물어봤다면 여기를 쓰시면 되겠고 지금 본사로부터 움직이는 건데 본사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 Morrill Stree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도 물어봤네요. 지금은 다음 중 언급된 것에 그다음에 Whitewell Center Parking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까 주차 정보가 아랫부분에 있었잖아요. 찾아볼게요. 그럼 주차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To avoid paying a fee. 요금을 뭔가 피하기 위해서 그럼 원래는 요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번 요금을 이건 행사 때문에 가는 건데 봤더니 Please bring your awards dinner invitation. 초대장을 가져가면 된대요. 초대장을 가져가서 저희가 attendant가 안내인 그래서 우리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은 flight attendant라고 하고 여기는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 안내인한테 invitation을 보여주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여기는 원래는 주차 요금을 받는 거죠. 이 초대장 있으면 안 받지만 그래서 주차를 원래 요금을 받는 데지만 이렇게 certain visitor 이 초대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certain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certain이 들어가면 정답이 잘 돼요. 특정한 본문의 블라블라블라한을 그냥 certain 특정한으로 바꿔서 특정 visitors라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10번째로 가보죠. 기사 안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한국말로 나와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보도자료일 수도 있고 기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나오고 저희가 지역에 대한 내용 되게 잘 나와요. 로컬 얘기. 그다음에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도 나오고 인물 좀 나오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간 그 성공담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나마 재밌고요. 뭐 문화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안내문 나올 때도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뭔가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면 좀 가끔 힘든데 전문 뭐 제품 매뉴얼이 나오기도 하고 약정서 나오기도 하고 시설 안내나 뭐 행사 순서, 각종 절차 및 방법 안내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ETS 이제는 기사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은 어떤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프리스가 이번에 뭐 변화를 시도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문 기사가 나오면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토론토였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 발행 날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정보가 나왔고요. 이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문장 삽입, 어려운 문장 삽입 문제도 있구나.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자, 다음 중 이 제프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아 썼습니다. 그러면 회사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내용 딱 나와 있고 2년 전에 Canadian Design Firm 또 다른 회사가 나왔네. 인텔리감이란 또 다른 회사가 등장을 하네요. 근데 그 회사가 업무를 받았대요. 리디자이닝 하는 거 제프리사를. 그러면 제프리사랑 이 회사랑 같이 계약을 해서 얘네 회사가 제프리 회사를 갖다 리디자인을 해줬네요. 근데 걔네가 무슨 회사인데 지금 제프리라는 회사는 스토어 체인. 가게 체인점이고 60개나 되는 로케이션스를 갖고 있대요. 로케이션이 장소도 되지만 지점이 돼서 60개의 지점을 갖고 있대요. In countries, 그 나라네. 그다음에
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 그래서 와, 되게 지점이 많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임팩트 있잖아요.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업체는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60개라고 했는데 그럴 때 복수랑 나올 때는 several 복수까지 나와서 지금은 여러 개 지점을 갖고 있고 국가명까지 나와서 아메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캐리비안 쪽에.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에 정말 많은 지점들을 갖고 있다. 정답으로 됐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스타일, 보기 스타일이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도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잘 찾으셔야 돼요. What type of flooring? 바닥재를 무슨 타입을 했나요? 이번에 redesign된 스토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일단 flooring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세부 정보 찾을 때는 진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방탈출 게임처럼 푸셔야 돼요. 그래서 flooring을 엄청 찾았나요? 네, floor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floor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뭘로 만들어졌나 봤더니 concrete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concrete. 진짜 숨은 그림처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심 정보 문맥 완성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미리 읽기로 했죠. 근데 this가 나왔네. 그럼 이 변화는 그러면 요 문장이 들어가는 그 번호 앞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 변경사항들은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by the many customers 고객님들한테.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로 who stop in only to buy food. 음식이네. 그러면 음식을 사기 위해 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감사하게 이 변경이 느껴질 겁니다. 음식을 찾아야 되겠네요. 음식을. 그러면 음식이 어디 있었을까를 찾아야 되는데 음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본문 중에 food가 곧장 나왔으면 좋은데 음식을 약간 바꿨었더라고요. 뭐로 바꿨었냐면요. 이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grocery 찾아보세요. grocery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본문에. grocery가 식료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럼 식료품 얘기인데 여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리고 visitor들은 업데이트된 Jeffrey Store에 여기가 업데이트 됐다는 거니까 요 체인지 된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기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쁘게 놀랄 거예요. 알게 돼서 grocery section이 has been moved to the front of the store. 가게 앞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금은 쇼핑하느라 들렸던 사람도 멀리 안 가도 돼. 딱 앞쪽에 음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런 말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여기 나왔던 이런 변화를 this로 했고 그래서 grocery에서 음식을 찾으려는 사람한테는 너무 좁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같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랑 기타 양식 가보도록 하죠. 자, 웹페이지도 되게 잘 나와요. 우리 요즘에는 실제로 가서 사기도 하지만 웹사이트 가서 막 둘러본 다음에 사거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거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웹페이지가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 양식은 무궁무진한데 영수증도 나오고요. 주문서도 나오고 신청서, 증명서, 초대장, 설문지, 쿠폰 그 밖에 등등 막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온 ETS 예산은요, 온라인 양식 주문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회사가 나왔습니다. 요게 오늘 회사 이름이고요. 회사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한, 고객님 타입, 새로운 고객님이네요. 그리고 고객님 이름, 연락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주문 세부 요청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자꺽 안에다가 제가 최근에 뭘 했는데요 하면서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고객님 이름 한번 볼까요? 징웬리 씨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죠. 질문 먼저 항상 가셔야 돼요. 여기선 글의 목적을 물어봤어요. 왜 미즈 리 씨는 fill out the form. fill out이 작성하다라서 온라인 양식을 왜 작성했을까요?를 물어봅니다. 그럼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앞에는 본인 얘기를 해요. 사실 목적은 초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막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이 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제발 제공해 주세요. 저한테 price estimate을 이 작업을 위한 오늘 요 단어 외울까요? estimate, 토익에 엄청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뭐 추정하다, 예상하다도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 견적서, 견적가로 엄청 쓰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어가요. quote도 많이 나와요. 견적서를 먼저 여러 업체한테 받아보고 가장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랑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견적서 좀 주세요.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럼 견적서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결국 그거를 더 크게 써서 그 얼마예요? 그 정보 같은 걸 ask for, 요청하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문 정보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맨 끝에 키워드 또 미즈 리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된 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주문을 한 거고 여기다가 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 recently, 나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문법 때부터 recently는 과거시랑 제일 잘 어울린댔죠? 최근에 시작을 했대요. 그다음에 여행사네요. 뭐라고 불리는? 이런 식으로 불리는 camp travel이라고 불리는 여행사를 막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여러분 사업 시작하면 많이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람회에 많이, 무역 박람회 같은데 fair에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trade show, 같은 말로 fair, 막 제17회 무슨 페어, 여행 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스 차려놓고 거기 온 고객님들, 소비자들한테 막 홍보하는 그런 행사에 next month, 다음 달에 나갈 거래요. 그럼 그때 고객님들한테 우리 회사를 promote, 홍보해야 되니까 그때 쓸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사람, 미즈 리, 이 사람이니까 나라고 받았고 그럼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정답은 그녀는 new business owner, 새로운 막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종류도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아까 리가 지금 한 회사는 무슨 여행사였고 그거 말고 오늘은 이 편지, 이 주문서를 받는 이 업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의 그 이름이 지금이 Betaphasic Solutions라는 회사거든요. 이름 어렵네. 근데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일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다가 얘가 주문하고 싶은 걸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봤는데 나는 250의 복사가 필요해요. 파일에 내가 첨부를 한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되게 높은 질의 칼라 포토 페이퍼로 그러니까 인쇄를 맡겼네. 그러니까 그 회사, 이 주문을 한 업체, 주문을 하고 있는 이 회사, 그 회사는 바로 인쇄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printing company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예전에는 편지랑 이메일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편지랑 이메일도 괜찮지만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 단톡방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많이 나오고 여기선 약간 회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오늘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말하고 있는 사람들 먼저 이름을 좀 보시면 좋아요. 오늘은 다행히 사람이 이렇게 별로 안 나와 있지만 막 6명이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인지 잘 보셔야 되겠고 맨 처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회사 단톡방에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뭐예요? 저 심심해요.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변경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뭐 부탁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화제를 이 사람이 딱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진행에 관련된 내용이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말할 때는 얘가 대답한 걸 한참 있다 대답하기도, 얘가 물어본 걸 한참 있다 대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찾아서 연결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업체 종류 물어보는 거 진짜 잘 나와요. 대놓고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for what type of business냐? 그 다음에 이때 writer는 작가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럼 이 사람들은 작가 아닙니까? 하시는데 이 writer가 작가란 뜻도 있지만 이 채팅창에서 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채팅창에서 쓴 사람들은 most likely, 약간 유추 문제죠. 어디서 일할 것 같나요? 라고 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얘네가 막 요번에 뭐 이제 고객 설문조사 막 이제 보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저번에 좋은 등급 받았는데면서 여기 보면 다양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서 만족을 했었다. 그럼 다양한 아이템들을 뭔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그럼 뭐를 파나 봤더니 여기 키친 액세서리, 부엌에서 뭐 하는 그런 용품들도 있고 어페럴, 옷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 가지만 팔고 있는 게 아닌데 부엌 용품들도 팔고 어페럴, 옷도 팔고 둘이 너무 상반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데 재고도 많아. 그런 걸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는 매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다양한 것들 파는데 그냥 백화점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디파트먼트 스토어이겠구나.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 파악하는 문제도 나와요. 이 이제 채팅창에서 좀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11시 6분경에 그 다음에 미스 다니엘 씨가 말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That's what I've heard. 그게 내가 들은 것이야 라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럼 6시 6분경에 데니얼 씨가 그게 내가 들은 거야. 그럼 여기서 대시 뭔지는 그 위에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을 봤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했나 보니까 요번에 우리 매장, 백화점의 리모델링을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끝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팅룸이 옛날엔 좀 별로였는데 이제는 훨씬 나아졌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근데 아직 나는 not yet. 실제로 가서 내가 직접 못 봤어. 그럼 여기서 나도 그걸 들었다는 거는 피팅룸이 리모델링 끝나고 좋아졌다는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녀는 알고 있다. 피팅룸이 improve, 개선됐다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마지막 강좌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계 지문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강좌도 꼭 들으러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박진영 강사였습니다.